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직접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매입 임대 사업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매입 임대 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수백 채를 사모을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수만 채를 공급해도 집이 부족한데 여기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혜택까지 받는 게 맞냐는 겁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 또 부동산 대책을 놓고 SNS 소통에 나섰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며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나흘 만에 1000건 늘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 눈치 싸움이 벌어져 집값과 거래량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올렸습니다. 공급을 확대해도 일부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부동산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 짚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도 SNS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다며 혜택을 일정 기간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자는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주택임대 사업 관련 세제를 손질해 부동산 공급 효과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고 주택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에 이어 국무위원들도 보유주택 정리에 나섰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유한 주택 4채 중 3채를,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채 중 1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갈등과 내분을 빚어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은 다음 최고위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합당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요일 저녁에 모인 민주당 최고위원들. 당초 마라톤으로 예상됐던 회의는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원들에게 합당 관련 의사를 물어보자던 정청래 대표가 여론조사 시행 여부를 의원들에게 묻기로 하면서 회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난 겁니다. 그동안 정 대표는 전당원 여론조사와 17개 시도당 토론회 등을 통해 합당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당심을 바탕으로 합당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합당 추진 방식과 시기를 놓고 터져나온 반대파의 격렬한 반발에 2차 특검 후보 추천 논란까지 불거지자 정 대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합당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반발하시는 최고위원님들이 계셨잖아요. 대신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의견을 먼저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최고위 회의를 열어 합당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파 의견도 고루 듣는 방향으로 출구를 찾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건데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를 미루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13일로 시한을 제시했던 조국혁신당은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을 권력 투쟁이라 직격했습니다. 눈앞의 정치적 득실과 당파적 이익만을 쫓는 하필 완리의 늪에 빠질 때 개혁의 동력은 상실되고 연대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이른바 밀약설과 지분설이 제기되고 민주당 내 합당 부정 여론이 거세지면서 양당 사이 불편한 기류가 뚜렷해진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국민의힘 내 대표적 친한계 인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결국 제명됐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내 쓴소리를 한 친한계 추출에는 몰두하면서도 정작 경고와 압박을 일삼는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결국 제명됐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최고위의 의결이 없었고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명된 것입니다. 지난달 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는데 김 전 최고위원이 열흘 동안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제명 처리된 겁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은 절차와 형식의 하자 그리고 시급성, 피해 시급성 이런 것만 따지는 건데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리위 징계심사가 시작된 배현진 의원도 대정부 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윤리위 의도를 따져 물었지만 답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정적 제거에 나섰다는 비판이 커지는 사이 당을 향한 극우 유튜버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사진을 걸자는 고성국 씨에 이어 이번엔 전한길 씨가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갈 수 없다는 당 대변인의 말이 장 대표의 공식 입장이냐며 3일 안에 답하라고 최후 통첩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지도부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성국 씨에게 경고 한마디 없이 경위 파악부터 해야 한다던 지도부가 이번에도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 좌한길, 우성국을 앞세운 극우 내란 선동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호환 화백 그림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자기 비용을 들여 김 씨에게 그림을 제공했는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건데,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통해 김건희 씨 측으로 넘어간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호환 화백의 작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전 검사에 대해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이 그림을 김 씨 측에 선물한 혐의로 징역 3년, 그리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로부터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4,1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림 선물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였습니다. 형량도 구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비용을 부담해 그림을 산 뒤 김건희 씨 측에 제공했다는 혐의의 핵심을 특검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귀금속이 있던 곳과 같은 공간에서 발견된 건 맞지만 보관된 장소가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이고 오빠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김진우 씨의 부탁을 받고 그림 구매를 대행했을 뿐이라는 김 전 검사 측의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검사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은 번복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우리 편이라면 어떻게든 무조건 봐주고 반대편은 묻지마식으로 죽이는 이런 홍위병식 광풍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는 위법이라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총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면서 김 전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관련 법리이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